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정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방향을 틀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앞에서 조경태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나눴었는데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대 친박 의원들 간의 어떤 세력 충돌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12일로 이제 경선이 잡혔다고 하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측에서 내놓는 그 원내 총무 후보군 김성태 의원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또 친박 쪽에서 내놓고 있는 홍문종 의원. 이제 그 사이에 중간자 제3의 뭐 길이라 그러나요? 뭐 하여튼 중간자적 입장에서의 조경태 의원 뭐 그런 것 같습니다만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홍준표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죠. 네. 왜냐하면 대표긴 하지만 지금 사실 원외 입장에서 네. 국회의원이 아닌 그 원외 대표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 정치가 국회에서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 그렇다면 지금 원내 대표가 다 해버리고 네. 뭐 국회 대책은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뭐 이루어지는 건 다 거긴데 네. 본인이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지금 상당히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또 본인이 워낙 지금 뭐 본인 말대로 네. 이른바 그 속된 말로 뭐 독고다이로 살아왔던 사람 아닙니까? 계파를 형성하지 않고 예. 무소입불처럼 혼자서 가던 사람인데 갑자기 지금 정치를 해보다 보니까 이제 본인 계파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문호를 열어서 빨리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들 돌아오라 이렇게 손짓해서 지금 일종의 자기 계파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김성태 의원을 내세우려고 하는 건데요. 네. 김성태 의원은 아시다시피 원래 김무성 의원하고 친하죠. 예. 김무성 계지 홍준표 계는 아닙니다. 예.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뭐 손을 맞잡은 상황이긴 한데 홍준표 대표도 아까 말씀드린 자기계가 없기 때문에 네. 자기계라고 해봐야 뭐 홍준표 응원하는 사람이 저 이종혁 최고위원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원외고. 예. 딱히 우군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로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지금 이제 김성태 의원을 밀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홍준표 대표처럼 이렇게 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거기에 100% 신뢰를 주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그 바른정당 탈당파들, 네. 예, 그에 대해 탈당파들, 복당파들에 대해서 네.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네. 언젠간 또 분명히 뭔가 또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당장은 일단 원내대표 경선이 급한데 지금 현재 사무총장 뭐 홍문표 의원이죠. 예, 예. 수석 부대변인 예. 또 뭐 장재원. 예. 이상하게 왜 다 그 복당파들을 시켰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잘 들을 사람으로 했는지 현재로서 복당파들은 좀 납작 엎드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결국 그러면 김성태 의원을 만약 원내대표를 홍준표 대표가 당선시킬 수 있다면 네. 현재로서는 뭐 본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이제 그 진영을 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정우택 대표는 사사건건 부딪히잖아요. 홍준표 대표. 네, 그러니까요. 본인은 뭐 의원들의 대표로 뭐 뽑혔는데 뭐 하면서 예. 정통성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썩 현재 당을 이른바 주류로서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이건 정말 뭐 예측 불허의 혼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친박들이 현재 당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고요. 뭐 친박이었다가 지금 이제 친홍으로 갈까 말까 눈치 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예. 친홍을 했다가 또 홍준표 대표가 혹시라도 낙마해버리면 어떡하지? 네. 이런 눈치 보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금 딱히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홍준표 대표가 미는 사람이 될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딱 될 것 같지도 않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속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좌표는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소관계를 빼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친소관계는 뭐 홍문조 의원과 친한 사람이 누군지 또는 김성태 의원과 친한지 모르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친박 청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예. 최경환 의원 잘라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서청원 의원 쉽지가 않습니다. 등등 많습니다. 네. 자,
친박 청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역풍이 불겠죠. 네. 친박 청산 문제 하는 것이고 동시에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이 당의 개혁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체제가 살기 위해서는 당의 개혁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은 그게 개혁성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겠으나 보수 지지층에서 바라볼 때 그 정도의 개혁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홍 대표 체제가 사실 붕괴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의 프레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친홍, 홍이가 안 홍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친박이 아닌 홍준표 대표가 미는 사람이 친홍이 되는 겁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면 친박에서는 지금 나왔잖아요. 네. 홍문종 의원 나왔습니다. 그럼 친홍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나선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개혁 문제. 누가 개혁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호마 친박 쪽에서는 홍문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또 다수 의원들은 그렇게 되면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거다. 정말로 우리가 개혁 속에서 앞으로 국민당과 만약에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는 이제는 보수의 지평을 놓고 개혁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개혁성을 강화하자. 네. 말하면은 바로 그 대목에서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을 이른바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은 친박 청산 문제와 당 개혁성 강화라고 하는 태제를 놓고 양 진영 간에 사실은 정면 대결입니다. 네. 이 중간에 무슨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영향은 많습니다만은 이 두 개파 속에서 중간지대가 돼서는 별로 그렇게 장담하기는 쉽지가 않겠다. 네. 당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상명 교수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캐치를 한 게 앞으로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어떤 통합이나 연대 이런 말씀의 뉘앙스를 방금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홍, 친박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의원분들 중에서는 미래의 중도 조영태 의원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도 보수 개혁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 간의 융합, 통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단언할 건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국민의당은 당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지금 지도부는 안철수 대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체제 속에서는 없습니다. 네. 이들 무력화시키고 할 경우는 모르겠으나 지금 체제에서는 단 1%도 없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과 이른바 보수와 중도가 대통합하는 그런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니 완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많이 그렇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조영태 의원에게도 제가 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뭐 이렇게 원내대표 경선도 해야 되는데 최경현 의원이 지금 SOS를 막 치고 있거든요.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나 정말 결백하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그냥 특수활동비 이용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방탄용 특검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특검이 지금 할 만한 요건이 되나요? 네. 원래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예. 그런 정치적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특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 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효성도 없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특검 독립검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특별검사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처음 그런 우리가 얘기한 특별검사를 독립검사라고 부르죠. 예. 인디펜던트 카운슬이라고. 검사는 항상 행정부 일원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는 소속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걸 과연 이런 것이 현재 특수활동비 수사를 뭐 검찰이 제대로 못할까?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끝내고 나서 네. 뭐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이제 뭐 그걸 제대로 안 내보내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용한 부분이 있다. 네. 검찰이 써야 할 그 특수활동비를 뭐 법무부에 사용했다.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이제 뭐 법무부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검찰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다 뒤진다. 앞으로 뒤지자. 그러면 그에 관해서만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이 필요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특검을 하자 그러면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 큰 호응을 하겠습니까? 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국민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뭐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고 네. 홍준표 대표 본인도 오해하지 마라 이건 뭐 최경환 의원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고 네.
뭐 그야말로 뭐 어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모든 것 특활비 검찰 문제가 있으니까 파보자는 얘기도 하고 있겠지. 네. 뭐 특별히 최경환 의원은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게 생각나는데 네. 특활비 네. 법무부의 특활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가 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얘기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밝힌 특검법 발의는 이거는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용이 아니고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국정원의 특활비 수사에 대한 이른바 물타기 전략이에요. 네.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네. 왜 방탄용이 아니냐. 최경환 의원을 방탄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방탄국회 동의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는. 네. 방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방탄의 시대는 그래서 검찰에서 체포동의안을 발부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 다음 주 중간에 예. 출석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습니다. 예. 방탄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용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대표가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 학교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대구에 가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인용문 열겠습니다. TK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인용문 닫겠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인용문 열고요.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는 막말에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부패 사건 등 낡고 썩어 빠진 당. 하루가 멀다 하고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자유한국당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으로의 대탈출이 벌어질 것. 인용문 닫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을 그린다? 네. 희망상 아닐까요? 희망상입니다. 네. 본인의 희망상일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 유승민 대표와 이제 안철수 대표가 연대를 넘어서 통합까지 할 수 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상황이 상당히 변할 수는 있겠죠. 이른바 제3지대 정당을 뭐 좀 표방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보수를 대표하는 뭐 나름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 통합하고 나면 뭐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네.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더더구나 뭐 유승민, 뭐 안철수, 남경필 이런 사람을 쭉 놓고 봤더니 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 유승민이 1위더라.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림이 먼저 이제 완성될 수 있다면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아까 박 교수님은 이제 뭐 그야말로 100% 단언이다 하지만 거의 저희 법학한 사람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절대란 말씀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 현재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어떤 강력한 희망일 뿐이지 본인이 그런 어떤 추동력을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걸 상황을 만들어 가거나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무너져서 본인에게로 투항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나 이럴 경우를 직접 생각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박형민 교수님. 정치는 정의를 구하는 거죠. 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설사 뒤집어지더라도 네. 그게 정치가 한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유승민 대표의 얘기는 다시 말하면 유승민 대표의 지금 생각은 네. 두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같이 가겠구나. 네. 같이 갈 경우에 비전을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겁니다. 네. 만약에 괜찮다. 이대로 가자. 지금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체 가동도 그런 얘기고 예산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전이 없다. 저 정당 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극우 정당이라고 비판합니다. 저 정당 가지고는 TK에서도 머물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의원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전후로 네. 갈 데가 없잖아요. 통합정당으로 올 수가 있겠다. 네. 그래서 중도의 개혁과 중도의 보수가 더 큰 집을 치울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성이 없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앞서도 자유한국당 같은 데 경우에 만약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또 침박이 됐어요. 네. 또 끊임없는 분란들, 홍준표 대표의 그 많은 발언들을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미국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저는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 통합은 힘들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중도 보수 통합을 해서 제3의 정당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을 점점점 넓혀 나가면 그러면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있죠. 그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민주당에서도 올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아마 중간지대에서 저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명분이 이른바 중도 제3지대 정당의 특징이거든요. 네. 상당히 선별적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유승민 대표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으로. 그러면 이제 그 대목에 제가 여쭤봐야 될 게 아까 조경태 의원이 김종인 박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대표 비상대책위원 말씀을 하셔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이끌 때 얼마나 안에서 친문 반문의 논란이 있었고 안철수 대표가 당을 이제 나오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큰 그릇이 만들어졌으면 과연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어떤 뭐 중도 보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각의 생각이 다른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의 이 목소리를 안철수 대표가 담아낼 수 있을까? 유승민 대표가 담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또 비상대책으로 간다면 임명진 비상대책 자유한국당 대책위원장의 역할과 상당히 좀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비상대책위원 이야기를 너무 하는 건 성급한 건가요? 그거는 좀 성급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통합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당대회 하면 새 지도부가 꾸려지는 것이죠. 네. 물론 그 과정까지는 약간의 만약에 두 지도부가 이를테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라든지 또는 뭐 그 나머지 인사들 핵심 인사들 네. 만약에 대표에서 내려놓을 게 유승민 대표까지도 내려놓으면은 당장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 뭐 며칠 정도는 또 일주일 정도는 비대위를 할 수가 있으나 네. 통합 과정은 전당대회를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새 대표가 알겠습니다. 선출이 되겠죠. 저 중요한 문제를 여쭤볼게요. 안철수와 호남 중진 동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별할까요? 이미 뭐 마음속으로는 사실 뭐 이른바 심리적 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자기 당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도 공개적으로 평론가들이나 할 수 있는 말 어린애 같다 뭐 이유식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정도라면 네. 전 이미 같이 가기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차라리 아름답게 이별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이유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무슨 어떤 사람은 이유식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안심 이유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당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이미 뭐 심적 분당 상태라고 보고요. 네. 결국 이제 그야말로 유성엽 의원도 뭐 아주 공개적으로 나가라고 보따리 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언제 정말 뭐 이별하냐 하는 건데 결국 당들이 이제 분당하고 이제 뭐 합치고 쪼개지고 하는 계기는 대개 선거 앞두고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고요. 네. 어쨌든 뭐 지지고 볶고 하다가 이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뭔가 또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큰 틀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데 제가 아까 유승민 대표의 그 얘기를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 모르겠어요. 한 뭐 3년 후, 4년 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그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지방 어떤 의원들을 당선시키고 자신들의 어떤 뭐 선거운동을 뛸 수 있는 세포 조직을 만드는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만 사활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당선되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네. 이제 막상 예를 들자면 뭐 바른정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뭘 예를 들자면 뭐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네. 어떤 변화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그래도 결국 3당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말씀드린 대로 호남 중진 쪽은 또 따로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면 결국 또 다른 40석 가진 예를 40석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된 네. 그런 정당이 또 하나 생기는데 과연 그런 정당이 그 지방선거에서 무슨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고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총선을 앞두고 예. 2020년 총선이겠죠. 앞두고 과연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 몸담는 것보다 제3의 정당 뭐 바른국민정당 아니면 뭐 국민바른정당 이렇게 거기에 몸담는 게 나을 것이냐 하는 것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국회의원들 아무리 명분이 뭐 어쩌고 정의가 어떠고 하더라도 대당선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관심은 재선이고 네. 세 번째 관심은 3선이니까 예. 그거는 누구도 뭐 탓할 수는 없는 거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예. 박상민 교수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1분 제가. 네. 지금
호남 중진 의원들이 좀 심하죠, 사실은. 네. 이 국민의당이 창당할 때요. 네. 중도의 대지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도 세력을 끌어안고 네. 제 3지대 정당을 표방을 했는데 지금 그 날갯짓을 하고 있는데 중진들이 호남을 얘기를 하면서 이 태클을 거는 모양새는 제가 밖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저는 아주 그 정략적인 그런 판단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분들은 지방선거 앞두고는 몇 번 정도는 이따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 외에 분단 가능성은 네.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예. 4867번님, 두 분 의견 충돌이 없으니 심심합니다. 재밌고 유익한 토론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과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윤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 들으셨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